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 승부의 시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돌파구를 찾아서요. 이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해답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 우리 국내 증시는 파란불이 만연한 시장인데요.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고요. 추후에 전문가님과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파란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져가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4.36%,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5.2%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을 체크해봐야 될 텐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개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지만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내면서 시장의 하방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은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쪽에 관해서는 매수 모습,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 관해서는 매도 물량을 나타내면서 상반된 수급 흐름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코스닥 지수에서도 기관 쪽에 매도 물량 나와주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 개인 투자자 제외하고는 시장에서의 수급은 받쳐주고 있지 않은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지수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낙폭을 확대해가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도 역시나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나타내면서요. 레버리지는 하락하고 인버스는 상승하는 시장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심텍과 SP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의 수급이 집중된 모습들 확인되고 있지만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던 알테오젠, 오늘도 여전히 많은 거래량 실리면서 제약바이오 대장주 쪽으로도 수급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 필요할지 저희와 구체적인 시장 전략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참 시장이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도 외국인 돌아섬이 이틀 연속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들어볼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결과긴 한데 이렇게 오전에 한 번에 좀 몰아서 빠질 줄은 조금 몰랐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좀 들고요. 외국인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되게 좀 중요한 지금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이렇게 좀 빠지는 이유 자체가 사실 반도체로 시작돼서 현재 시장이 좀 매우 과대 낙폭이 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현재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지만 코스닥도 좋습니다. 좋긴 한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훨씬 더 회복세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로 인해서 지금 급등락이 국내 증시가 흔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닥이 꽤 오래전부터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는 구간에 있죠. 코스피 또한 전일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자체가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맞는데 힘이 좀 많이 부족하죠. 오늘처럼 외국인 수급이 빠져버린다면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다행인 거다,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프리마켓에서 엄청나게 좀 강세를 보이다가 본장에서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프리마켓도 강하고
본장에서도 강했는데 갑자기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혼조 양상을 띠다가 결국에는 장 마감까지 변동성이 지속이 된다는 거겠죠. 어떻게 왜 이런 장세가 좀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팔란티어 AMD가 상당히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죠. 시간의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89억 7천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수치를 자랑했죠.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4배 정도 급증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이던스가 조금 약했다고 판단을 하고 매물 출회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샌디스크의 실적만 보면요. 사실 주가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좋은 상황인데 올해만 450%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12달을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3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AI 캐펙스도 증가를 했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간 외에서 좀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섹터 자체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이슈를 일으키고 있죠. 여러 좀 보완책들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 약해진 건데 아직까지 그 힘이 좀 남아 있다,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눈 자체도 상당히 좀 엄격해지고 예민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좀 증가하고 뭐 흑자를 이뤄낸다고 하고 그리고 캐펙스까지 증가를 하겠다라는 말이 좀 들리더라도요.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잣대를 이제 기업에 좀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도 좀 영향이 갈 정도로 좀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들도 수익성 대비 투자 효율이 조금 좋지 않다. 수익의 가속화가 좀 느리다라고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 이하의 지금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는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좀 좋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더욱더 좀 높은 눈높이를 가지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반도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어깨가 초호황이거든요. 슈퍼사이클의 중간 지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포 심리 자체도 좀 한몫을 하고 있죠. 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투자자들이 자금이 좀 빠질까? 공포 심리 자체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한 번 빠졌다 하면은 막 10%, 15%까지 좀 빠져버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고요.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피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맞네요. 등락률이 상당히 좀 커요. 엄청나게 좀 피곤한 시장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피로도는 당연히 좀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미래적으로 보기에는 피로도가 너무나 큰 섹터라는 거죠. 그리고 좀 가장 큰 일이 있었죠. 사실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닌데 서킷 브레이커가 2일 연속으로 좀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국내 증시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증시 지금 기준으로서 등락률이 요동칠 때마다 지수까지 함께 좀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감도 높아지고 조금은 지쳤다. 투자들이 반도체 섹터에 지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 좀 진정이 되려면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 매수를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또 빠지고 있죠. 반대로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와야 그렇게 돼야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자체가 안정이 돼야 지수가 좀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 순환매가 좀 끝이 나고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는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좀 장중에 연출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장 자체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좀 헤지펀드, 기계적 청산 물량들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좀 반도체에 쏠리던 시선이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건 좋은 징조다, 긍정적인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자금들이 좀 유동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면 반도체 섹터 또한 후에 건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서 코스닥 과대 낙폭주 중심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 진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인데 이 코스피 지수에서 반도체 지수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이 40% 50% 넘게 육박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흔들림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딱 열어서 외국인 자금 보니까 삼성전자 쪽은 담아내고 하이닉스 쪽은 좀 덜어내는 다른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중요한 만큼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를 따라가는 매매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위험할까요? 조금 사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좀 개인들, 국내 증시의 개인들을 좀 잡아 먹으려는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외국인들. 움직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제랑 오늘만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격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수급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휘말리는 것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서의 전략점들을 시장의 맥을 짚으면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 변동성에 맞게끔 좋은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얻어가시려면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소통방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외국인 자금을 믿고 투자를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그 신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어떤 해답들을 찾아가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전문가님 저희가 그러면은 검색기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시장의 이 변동성 속에서 이제 주도주를 잡아주는 이 검색기 얘기를 듣고 어떤 또 수익률을 냈는지까지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홀인원 검색기 네.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또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도 역시나 최근에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좀 띠긴 했는데 역시나 조금 오늘 부분에서 좀 무너지는 네. 부분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기회를 또 찾아야 되겠죠. 홀인원 검색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죠. 국내 증시에서 특히나 오늘 같은 날에 좀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홀인원 검색기는요, 거래대금 2천억 이상 종목들을 자동으로 좀 잡아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종목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죠. 이 종목들이 어떠한 좀 섹터 구분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또 주도주들을 자동으로 좀 잡아주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주도 섹터까지 그리고 타점까지도 한 번에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스경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현재 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내역 참고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홀인원 검색기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잡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전일에
어떤 종목들이 좀 뜨거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키나락스입니다. 상한가 달성했죠.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를 달성하고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9시에 검색기가 포착을 했습니다. 포착 이후에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일에도 상한가로 결국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HD 한국조선 해양과 협업 소식, 용접에 관한 로봇에 관한 AI의 개발과 이런 쪽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업에 의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마키나락스를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긴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단기 변동성을 주의하셔야 된다. 아직까지 오버행 리스크, 수급적인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도 지금 전일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떨어졌죠. 하락한 모습인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수익권에 좀 들어가셨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신 후에 좀 다른 타점을 잡아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BI 메탈인데요. KBI 메탈도 9시에 포착을 했고요. KBI 메탈도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죠. 오후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 부분에서 포착이 이후에 2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전선, 전력기기, 전력 설비 집중하셔야 된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KBI 메탈도 구리선을 다루는 중요한 기업이죠. 이 부분에서 KBI 메탈이 가져갈 수혜가 있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지만 KBI 메탈도 역시나 단기 변동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워낙 급등락을 빠르게 반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를 하시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콜인원 검색기 받아가시면 9시 이렇게 포착할 때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가레인이죠. 기가레인도 전일 상한가를 좀 터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역시나 9시에 포착이 됐고요. 당일에 28%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주저앉았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유입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통신 부품이나 반도체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통신 부품을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자체는 요즘에 반도체가 또 살짝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기가레인에 관한 소식은 통신 부품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퓨어셀인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방에 있는 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이 좀 보여줬습니다. 9시에 포착을 했고요. 19% 상승을 포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앉았죠. 현재 시장에서 낙폭이 좀 적은 종목이라고 해봤자 최소 30%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두산 퓨어셀도 상당히 많이 주저앉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또 거래량이 들어왔죠. 들어오게 되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죠. 상당히 좀 고부가 가치의 제품 기술인데 이 부분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여서 독일의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000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좀 많이 남아있죠. ESS도 그렇고요.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도 그렇고요. 앞으로 조금 더 좀 공급 체결 소식이 들려온다면요.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검색기 포착 종목 4가지 종목에 관한 전문가 리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키나락스 그리고 KBI 메탈과 기가레인 마지막으로 두산 퓨얼셀까지도 짚어주셨는데 하단에 방법이 나가고 있죠. 저희가 좀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우리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전문가님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의 방법 통해서 소통방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이제 수익률표를 보는데 이게 단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면은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원치 않게 이제 장기 투자로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 네, 많은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계좌에 계속 이제 담아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빠르게 좀 대응하는 게 네. 최근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또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좀 회복세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힘든 장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검색기 좀 받아 가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포착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지 시장이 좀 좋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있을까요, 저희 오늘? 혼이랑 검색기에 잡힙니다. 어제 오.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상당히 많이 잡혔었거든요. 맞아요. 어제는 정말 네, 많았어요. 많이 저희가. 잡혀가지고 네. 제가 좀 자랑을 했었습니다. 많이 잡힌다, 여러분. 네.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화면 보시게 되면요, 좀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등락률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약품 14%, 13% 상승하고 있으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KBI 메탈도 전일과 좀 이어져서 강세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일 블라인드 종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로보스타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좋은 힘을 받아가고 있다. 투자를 좀 고민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또 심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좋아요. 차트 자체를 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거든요. 지금 거래량 자체도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바닥을 좀 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름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고점 대비 심택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힘을 받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최저점 눌림목을 준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택에 관해서 투자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까지도 지금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겠다라고 보이거든요. 21선 위에 상당히 좀 위에 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가 자체가 좀 윗꼬리를 달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만 이거는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코스피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쉬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받쳐준다면 지금 상방이 좀 저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PCB나 기판 쪽으로도 미래 전망이 좋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하반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나온 실적도 엄청나게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심택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요. 현재 자리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검색기 포착 종목에서 심택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제도 반도체 대형주에서 뭐 중소형주로 수급 옮겨간다면 어느 쪽 섹터 보면 좋을까 얘기했을 때 기판 쪽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심택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어요. 변동성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전략 또 중장기 전략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저희 방법 나가고 있죠.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서요. 전문가님 검색기에 오늘 그래도 포착되는 종목군도 있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그래도 단기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 많은 수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은 또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검색기 종목군들에 관한 수익률 리뷰와 또 검색기 종목, 포착 종목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를 열어보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우리 시장 현재 10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 낙폭이 조금은 확대됐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건욱 전문가님 그간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군들 수익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수익률 자체는 최근에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또 어제 시장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9%의 수익률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도 리뷰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게 또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도 드렸었던 마키나락스도 40%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드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46% 수익률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20% 넘는 급등률을 보이면서 계속되는 좋은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언급해드렸었던 많은 종목군들이 좋은 수익률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 포트폴리오에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가 하단에 방법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오신다면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점들 잡아주시고 히든 종목도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익률들이 좀 좋았고 어제 또 주셨던 종목군들도 수익률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근 종목군들이.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시고 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 리뷰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전문가님?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좀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셨으면은 사실 좀 좋은 성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죠. 네. 이뤘었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최근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이 확실히 좀 올라오면서 좀 수익을 많이 이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수익을 네. 냈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는 8월 4일에 블라인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거래일 만에 2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붙어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차트를 보여드릴 때 거래량을 좀 강조를 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선에 걸치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21선으로 좀 선을 좀 지키는 이 선을 21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이 이뤄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타점을 줄 때 다시 한 번 더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성호전자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한광통신이죠. 대한광통신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 거래일 만에 49% 거의 5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상승한다. 계속해서 똑같은 차트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만 지금 일부러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대 낙폭주에서 기회를 잡자. 단기간이라도 수익을 좀 얻어내자라는 취지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거래량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9%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5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 당연하게 나오겠죠.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들 거의 대부분 다시금 타점이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한광통시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 조금 단기적으로 거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멘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기술이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5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눌림목 이후에 상승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에서 조금 수익을 얻어내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당일에 9%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거래량이 천천히 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하반기에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좀 강조를 몇 번이나 드렸었는데 SMR 관련해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SMR 관해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 기술은 기자재로서 SMR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키나락스입니다. 마키나락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 거래일에 역시나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힘이 좀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7월 말이죠. 7월 말에 눌림목 이후에 상승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상한가, 어제까지 상한가 달성하면서 32% 상승 이뤄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켓나락스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행 리스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1선을 받쳐준다고 하더라도요. 마키나락스는 언제든지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승했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상승한 만큼 매물 출회는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거래량 많이 터질 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또 방송을 통해서 짚어주셨었던 다양한 종목군들의 수익률들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을 좀 나타내고 어느 정도 수급,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단기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들 함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죠.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한 그러한 교육들을 받아보고 또 전문가님의 타점들을 함께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단에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방을 여러분들이 함께 입장을 하신다면 후에 저희가 또 공개할 히든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종목군들 자체가 뭐 전문가님께서 단순히 뭐 차트 분석만 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재공략을 한다거나 또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괜찮은 종목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가님? 단기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죠. 당연히 네,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중장기적으로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저는 일단 우선 이번 연도는 하반기 실적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저는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더 조금씩이지만 나아질 거라고 좋아질 보고, 것이다. 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제가 선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거래량이 좀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좀 주기적으로 좀 붙어주는지, 붙어줄 만큼 기업의 실적이나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뭐 독점적 기술이라든지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좀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데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 도움을 받아 보신다면은 조금 더 좀 시장 보는 눈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승부 종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승부 종목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 전선주입니다. 전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전선이고요. 대한전선 많이 눌렸었죠. 많이 눌리고 있고요. 대한전선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선주 자체가 전일 기준으로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KBI 메탈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대환전선이나 가온전선도 살짝 눌리고 있지만 모멘텀을 가져가기에 충분하다. 오늘 좀 눌리고 있는 구간을 차라리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전선 초고압 케이블, 해적 케이블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면 좀 아실 텐데 해적 케이블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사업이나 글로벌적으로나 상당히 수요가 많고요. 수주 잔액 자체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전선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전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 발이겠죠. 그 부분에서 대한전선도 앞으로 가져갈 모멘텀이 충분하다.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 제조까지 하고 있는 대한전선이고요.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동까지도 현재 글로벌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진출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주잔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수주잔고가 현재
엄청난 창사 이래 엄청난 지금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이니까 점점 더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부분에서 상승을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익성이 빠르게 늘어난다. 사실 수익성 조금 이건 좀 단적인 말이긴 한데 기업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수익성이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6년도 2분기 매출도 상당히 뛰어나죠.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상반기만 1조가 넘어요. 상반기 아직 하반기 많이 남았는데도 상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매출을 좀 이뤄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누적 1년치, 전년도 1년치 영업이익에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상반기 금액만요. 좀 고마진으로 상당히 이익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서 현재 리레이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희가 가져갈 모멘텀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서 대한전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눌림목 생겼죠. 역시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눌림목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같은 장도 오히려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건 21선을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몸통으로 뚫어내고 나서요.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방 지지선을 확고하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좀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시장의 의지가 보이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위쪽에 이평선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8,5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시크릿 저희 히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종목인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보이시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눌림목 이후에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차트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건 거래량이겠죠.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빠지지 않는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하방을 받쳐주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산업용 자동화 장비를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까지도 함께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로봇 제어기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승부 종목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뭐 대한전선 쪽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로봇 섹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칩 관련한 섹터로 봐야 될까요? 많이 얽혀 있는 이것저것. 종목입니다. 스마트 네. 팩토리에도 얽혀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함께 들어오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네요. 지금 그 차트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략 시점 자체를 좀 기다려야 돼?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그거는 또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좀 들어오셔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거래량 차트를 함께 보여주셨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려서 저도 흥미롭게 좀 지켜봤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뭐 일단 스마트 팩토리, 뭐 로봇 쪽 그리고 뭐 다양한 칩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섹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시장 모멘텀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1분도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께서 방송 끝나기 전에 함께 해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과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메가 트렌드 승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오전 10시 저희는 더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